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김시화 강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또 줌에서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실제상으로 대면을 하면은 더 좀 이렇게 활기차고 재미있게 좀 강의가 됐을 텐데, 줌이라서 조금 약간 아쉽기는 합니다. 저는 제가 38년, 40년 동안 경찰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제 인생을 지금에까지 오게 됐는지 그거를 이제 저의 얘기를 같이 이제 나눠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목이 최선의 오늘이 내일을 결정한다라는 것으로 이제 정했고요.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게 돼서 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우리 또 전준석 우리 부원장님께서 또 저하고 같이 이렇게 또 경찰 생활을 같이 해주셔서 선배님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해서 오늘 말씀 나누게 된 것이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지금은 상담소를 운영을 합니다. 제가 상담소를 운영하게 되기까지의 여러 가지의 고난들이 이제 있으면서 또 이제 그 기쁨과 어떤 흥분이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그것을 이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지금 PPF라고 제가 이제 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past와 present와 future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강의의 목차를 제가 이제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here and now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내 인생에서의 흔적을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하고 나만의 스토리를 만드는 거, 이렇게 제가 이제 목차를 좀 정해봐서 그대로 지금 이제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여러분 혹시 그 아이들에게 아침에 학교 가는 아이들한테 뭐라고 아침 인사를 하시나요? 학교 갈 때 뭐라고 아침 인사를 하시죠? 잘 다녀와 하고요. 잘 다녀와 이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또 어떤 얘기 하시나요? 최선을 다해라 뭐 이런 얘기 하시지 않나요? 네,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라. 그리고 또 열심히 해라. 이런 얘기를 지금 이제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열심이라는 게 어떻게 하는 게 열심일까요? 열심히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열심히라는 것이 실제상으로 어떤 언어의 부사적인 언어이지만 이게 동사이기도 한 얘기인데요. 열심히라는 것을 우리 부모님께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설명을 해주지 않고 단지 열심히 하라고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줘야지만 우리 이제 그 어린 학생들이 열심히 하는 것이 매일매일의 빠지지 않고 숙제를 하는 것, 그리고 학교에서의 친구들의 얘기를 잘 듣고 선생님의 얘기를 귀담아 듣는 것, 그리고 실제상으로 어떤 그 수업을 할 때 필기를 하는 것, 이런 것들의 구체적인 것을 이제 가르쳐 주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냥 단지 열심히 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 친구들에게 굉장히 좀 혼동과 어떤 그 자기 스스로의 정체성을 잘 가지기가 어려운 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한다는 것을 어떤 방식으로 제가 열심히 했는지를 한번 이제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변치 않는 것 두 가지가 있다고 하죠. 뭘까요? 자, 하나는 뭐죠? 우리 모두는 다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시계가 나타나는데 이거는 뭐를 의미하는 걸까요? 시간은 유한하다는 거예요. 시간이 오늘 이제 2023년도 3월 19일은 내 인생에서 오늘뿐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간은 유한하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를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 그 사는 방법에 따라서 내일이 결정된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저는요. 그래서 이 현재라는 것은 현재가 지나갔으면 하루하루에 현재가 모여서 지나가면 그것이 바로 이제 과거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그 현재의 하루하루가 모여지면 앞으로 이제 다가오는 그 미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를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내가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이 순간에 여기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제가 오늘 말씀을 좀 드리고자 이제 합니다. 제 인생에 이제 있어서 모토가 되는 것은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곳에 모토가 되는 것은 이 세 가지의 삶의 방향으로 제가 이제 살아왔던 거예요. 지금 언젠가 해야 될 일은 지금을 하고 또 누군가 해야 될 일은 내가 하고
어차피 해야 될 일은 웃으면서 한다라는 모토로 제가 살아왔었는데요. 언젠가 해야 될 일을 지금 한다는 것은 제가 실제상으로 어떤 가정 생활에서나 어떤 직장 생활에서나 친구들하고의 관계에서도 밀어놓지 않고 일을 하는 것에 제 모토를 삼았던 거예요. 실제상으로 뭐 어떤 뭐 가족 간의 일에서도 마찬가지고, 실제 또 사무실에서의 일을 운영을 할 때는 어떤 경우에는 지금 해야 되는 것이 그 상사에게부터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것에 오다가 떨어지면 바로바로 미루지 않고 그때를 하는 제 성격이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그것을 수정해야 될 때도 있고 어떤 경우는 그것을 또 폐기해야 될 때도 사실은 있었어요. 그렇지만 저는 그것을 지금 미루지 않고 지금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어떤 나름대로의 그것으로 인하여서 제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고 또 일을 좀 더 이렇게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계기가 됐었던 것 같았었고요. 그리고 누군가 해야 될 일에 내가 했던 사안들은 이거는 제가 이제 그 경찰 생활을 하면서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가 퇴직을 하고 난 다음에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공개 채용 시니어 공개 채용으로 가서 3년 동안 일을 했습니다. 그때에서도 그 공개 채용을 해서 들어간 제일 나이가 많은 제가 시니어였었지만 거기에 있는 그 직원들하고의 어떤 불편한 사안들 또 실제상으로 누구나 다 하기가 힘들어하는 사안들, 어려운 사안들은 하지 않으려고 했었어요. 같이 있는 상담, 제가 이제 인권 상담 업무를 했었는데 상담사 10명 중에서 그 실제상으로 매일의 어떤 회의나 또 수시로 하는 그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회의에 회의록을 작성하고 기록을 해서 근무를 하지 않는 누군가에게 그것을 다 공지를 해야 하는데 그것을 아무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누가 이걸 맡아서 하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아무도 하지 않으려고 해서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제가 먼저 이제 자원을 한 거죠. 누군가 해야 될 일은 저는 다른 사람이 시켜서 하는 일은 굉장히 좀 그거는 사실상 어떤 강제성을 띠기도 하고 짜증이 나는 일이지만 제가 스스로 자원해서 하는 거는 늘상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부서에나 어느 부서에 가서나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들, 남들이 좀 싫어하는 일들은 제가 늘상 도맡아서 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고 난 결론은 그 사람들에게 내가 스스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어떤 저에 있는 그 자기 효능감이나 자존감도 올라갔었고요. 그 물론 제가 열심히 그 일을 수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되는 일을 제가 스스로 자원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 공과는 저한테로 나중에 돌아오는 이제 그런 일들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차피 웃으면서 해야 될 일은 웃으면서 하는 일은 제가 그 종로경찰서에 민원실장으로 있을 때였었는데요. 그때도 물론 이제 상담 공부를 제가 2008년도에 그 전의경 인권상담실에서 근무하면서 상담 공부를 제가 했었습니다. 석사 과정을 했었는데요. 물론 상담을 해서 그때의 정신 이상자에 대한 어떤 병리적인 걸 제가 이제 배워서도 이제 그렇게 했었지만 어차피 해야 할 일은 웃으면서라는 그 모토 아래 제가 종로경찰서는 실제상으로 청와대에서 전국의 어떤 소위 말하는 진상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그 민원 업무가 청와대에 다 이제 전국에서 올라오면 종로경찰서 민원실이 청와대를 관할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다 이제 저희 종로경찰서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민원실장으로서 그 소위 말하는 진상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이제 제 업무였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한 7명의 전국에서 오는 소위 말하는 그 어떤 그 상습 민원인이 이제 있었던 거예요. 정신 이상자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와서 그 경찰 업무뿐만이 아니라 어떤 그 청와대 민원 사항들도 와서 이렇게 소위 말하는 땡깡을 부리고 뭐 민원실에 와서 들어눕고 어떤 주차장에 와서 들어눕고 이런 분들이 7분 정도 계셨던 거예요. 근데 그분들을 제가 마치 정신 이상이 같이 된 사람처럼 그분들하고 공감을 하면서 그렇게 일 처리를 하고 업무 처리를 하다가 보니까 한 1년 정도 제가 3년 근무를 했는데요. 1년 정도 근무를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다 안 오시는 거예요, 이제. 본인의 어떤 그 여러 가지 이렇게 풀지 못했던 여러 가지 사안들이 다 풀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러는지 그
상습 민원인들이 오지 않게 되는 그런 상황을 이제 겪었던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일도 정말 그 짜증나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직원들은 매일같이 찾아오는 그 민원인들에 대해서 짜증을 내고 했지만 저는 정말 어차피 해야 될 일이니까 웃으면서 그분들한테 대하자고 해서 나중에는 친구가 된 분들도 있었고 정말 자기 그 정신이 약간 이상하신 어떤 그 민원인 한 분은 자기가 와서 3시간 동안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3시간 동안의 얘기를 제가 다 들어주니까 나중에는 갔다가 오면서 이제 큰 케이크를 사가지고 와서 지금까지 자기가 50평생에 자기 얘기를 들어준 사람이 지금까지 저 혼자뿐이 없었다고 얘기하면서 케이크를 사가지고 와서 갖다 준 이제 그런 이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의 모토를 이제 이렇게 삼으면서 일을 이제 했었던 것이고요. 제가 지금 생활하면서 그 보니까 전의경 상담실에서 제가 전의경 그 기동대 15개 부대에 1,500명 정도의 전의경들을 그 어떤 부대에 부적응하는 친구들 또한 구타 가해자들 또 상습으로 탈령을 하는 친구들을 제가 상담을 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때의 일을 하면서도 보니까 제가 그 현재에 있었을 때의 그 자리에서 제 일을 맡고 있었을 때에 충실하게 했던 것이 굉장히 저한테는 이제 많이 이제 도움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강의를 시작하게 된 계기도 사실은 저는 강의를 전혀 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었는데요. 그 기동단에서 그때 당시에 경찰 대학생 중에서 여성 경찰관들이 최초로 10명이 그 이제 졸업을 하게 되는 이제 상황이었습니다. 저희가 상담을 할 때요. 그 중에 저희가 5개 기동단에 이제 상담실이 있었는데 2명씩을 각 기동단에다가 이제 그 소위 말해서 이제 그 배치를 해서 업무를 가서 배워라. 상담하는 업무를 배워라. 그리고 전의경들을 훈련하는 것을 어떻게 하는지 배워라라고 이제 2명씩 보내줬었는데 저는 그 친구들이 2명 왔을 때 하루하루에 상담하는 일과 그리고 또 유치장에 또 면회 가는 일과 그리고 또 직접적으로 훈련하는 일들을 2주 동안 교육받은 거를 하루도 허투루 쓰지 않고 그 친구들을 다 대동을 해서 그거를 다 실습을 하고 교육을 시키게 했던 거예요. 근데 다른 곳에서는 실제로 이제 그렇게 하지 않았었던 거죠. 그런데 이 친구들이 이제 가서 정말 이렇게 그 전의경 상담과 지금 현재의 이론과 실제를 열심히 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이런 분이 강의를 해야 된다. 전의경 경비 관리 지도자 과정이라든가 정경 관리자 과정을 강의를 하고 교육을 시켜야 된다라고 해서 저를 추천해줘서 이제 강의를 하게 된 이제 그런 상황이 생겼었고요. 성폭력 예방 지금 양성평등원의 성폭력 예방 강의 전문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또한 제가 서울청 그 성폭력 전문 경찰관으로 근무를 할 당시에 고등학생과 초등학교 5학년짜리의 성폭력 사건을 제가 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사건을 처리를 하면서 이거는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아이들에 대해서 어떤 것이 성폭력이고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 것인지 무엇을 알아야 하는 것인지를 가르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고 그 현재 상황을 제가 정말 들여다보고 성폭력에 관심을 갖게 돼서 성폭력 예방 전문 강사가 되었었고요. 상담실을 지금 이제 개소를 했습니다. 제가 3월 초에 이제 상담실을 개소를 했는데요. 이 상담을 하게 된 게 제가 이제 2008년도에 석사 공부를 해서 지금 15년 정도가 됐습니다. 그동안에 짬짬이도 이제 상담을 계속 이렇게 부부 상담이나 이렇게 이제 이어왔었지만서도요. 그 상담을 하게 된 것도 전의경 상담실에 근무를 하면서 내가 이 상담 업무를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으려면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을 해봤더니 상담 석사 공부를 이제 하는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상담 석사를 해서 지금까지 15년 동안을 쭉 이어오면서 지금 이제 상담실을 개소하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까지 이제 오게 됐습니다. 흔적을 남겨라라는 얘기는 제가 이거는 실제상으로 내 이름에 어떤 업무를 할 때마다 제 이름을 항상 제가 한 10군데 부서에 이렇게 옮기면서 근무를 했더라고요. 제가 38년 동안 근무를 한 것이요. 제 이름을 항상 남겼습니다. 그 이름을 남긴 거는 뭐냐 하면은 가는 곳마다 제가
업무의 어떤 그 매뉴얼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매뉴얼을 만들었던 이유는 제가 그 업무를 가장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매뉴얼을 만들었었고요. 그리고 또한 그 매뉴얼로 인해서 나의 효능감과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 우리 후임으로 들어오는 그 친구들한테 배려하는 마음으로 해서 매뉴얼을 항상 만들어서 거기다 비치를 해놓고 결국은 기동단에 근무할 때도 제가 이제 100페이지에 해당하는 전의경 상담 기법이라는 이제 책자를 이제 만들게 돼서 결국은 그것을 배우는 친구들하고 제가 가르치는 입장에서 윈윈하는 결과로 책자를 만들어내서 지금까지도 그 책자를 이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나만의 스토리를 만들었던 상황에 대해서는 실제상으로 하는 일에 대해서 고민을 얼마나 해봤는지, 이 일에 대해서 효과성이 얼마나 있는지 그 여건을 최대로 활용하고 했던 일이 뭐냐면은 기동단에 있을 때에 제가 이제 카톨릭 상담심리대학원을 이제 졸업을 했습니다. 거기서 저희 그 카대에 다니는 지금 학생들한테 인턴십 제도를 그때 운영을 했었어요. 그래서 사기동단에서 있는 상담을 해야 될 학생들은 그 전경들은 너무나 넘치는데 상담을 할 수 있는 인원은 둘뿐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학교에 있는 학생들을 실제상으로 상담실에다 투입을 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인턴십 제도를 운영하면서 여기에서는 상담의 사례 케이스를 다 공부를 하고 사례 케이스로 해서 상담사 자격증을 따는 것에 서로 이제 상대방하고 윈윈하는 제가 이제 프로그램을 제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 상담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도 도움을 주고 또 여기에 그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전의경 상담 대원들한테도 훨씬 더 많은 어떤 상담의 기회를 주는 것으로 해서 모두에게 이익을 가는 그런 이제 윈윈하는 것을 이제 제가 이제 한 적이 이제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은 제가 실제로 어떤 그 있었던 상황 그때 당시에 있었던 상황들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을 했었고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상담을 받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또한 상담을 했던 사람들 그 일을 또 같이 이렇게 실제상으로 어떤 이렇게 그 일에 같이 참여를 해서 했던 사람 모두에게도 굉장히 이제 도움이 됐던 일들로 나중에 전체의 상담이 끝나고 난 다음에 서로 이렇게 상담의 효과에 대해서 분석하는 것에서도 여러 사람이 이제 윈윈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됐었고요. 제가 실제로 기동단에서 이 일을 상담 시스템에 이것을 그 과정을 운영하는 것 때문에 상담사들이 거기에서 실제상으로 다른 이제 그 경찰관들이 일을 하는 것에는 일정한 기간 동안에 일을 하면 다른 곳으로 발령이 나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 상담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 때문에 저희 이제 그 기동 단장님께서 김시화는 여기서 이 상담실을 제대로 운영하는 시스템을 점점 더 많이 이렇게 좀 혜택을 좀 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저는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의 결과도 이제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그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인간이 느끼는 가장 먼 거리가 머리에서 이제 가슴까지라고 이제 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 상담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는 뭐 대단한 것을 저희가 어떤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도 그때 있었던 순간의 일들을 본인이 얼마나 이것을 좀 타인을 위해서 일을 사용을 하는 것인지 내가 있었던 순간들을 잘 활용을 해서 이것을 최대의 어떤 효과를 노리는 것인지에 따라서 좀 인생이 많이 달라진다라는 생각을 이제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여러분들께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앞으로의 상황을 좀 더 이제 좋게 하려면은 지금 생각했던 것을 오늘 현재에 그곳에서 얼마나 많이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인가에 따라서 지금 이제 본인이 처해져 있는 입장뿐만이 아니라 옆에서도 얼마나 많은 여러 가지 그 좋은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가 아마 이렇게 그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동단에 있으면서 이 여러 가지 일들을 정말 오늘 현재 그곳에 있으면서 정말 행동으로 실천하고 생각했던 거를 옮겼던 것으로 인해서
저한테는 정말 굉장히 이렇게 인생의 큰 어떤 역경을 이기고 난 다음에 지금으로서도 상담사로서 이렇게 우뚝 설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 아니었나라고 이제 생각이 되어지고요. 여러분들도 바로 이제 오늘 현재 그곳에 있는 그 자리에서 그것에 최선을 다하신다면 정말 삶이 좀 새롭게 이렇게 우뚝 서는 삶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의 짤막한 얘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